이거 끝나고요.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5월 다시 할 건데 5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를 물론 쪽지 시험은 계속 치겠지만은 문제를 계속 풀 거예요. 이 책 안에 있는 문제를 푼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풉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제가 치는 모의고사 이거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만약에 풀다가 이상하거나 답이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시중에 놓은 책 중에 오답, 오타가 굉장히 많아요. 또는 법이 바뀌었는데 변경이 안 된 거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 간접적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 간접적으로 통하면 설명이 안 돼요. 무슨 말이겠죠?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제가 간접적으로 질문 받은 게 있는데,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중개보존이 옛날에 쪽지 시험에 자,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했죠? 이게 아닌데요. 그러면 딱 거꾸로 중개보조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해야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X예요. X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 의무는 대상이 정해졌어요. 무슨 말이죠? 자기는. 그래서 계약과 소속이 만약에 서명 날인 안 하면 위반이에요. 그런데 중개보조는 서명 날인 의무는 없지만 시키도 안 했지만 서명 날인하면서 위반 아니에요. 이게 기출문제예요. 15인가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이제 간접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합니까? 무슨 말이죠? 이런 거를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제발 물어볼 때 카드라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카드인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본인이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누가 그러하던데 뭐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제발. 본인이 나 이렇게 궁금합니다 하면 서로 이야기하면 되지. 누가 그리 카드인데요? 라면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자기 업무는 대상자가 안 했을 때 위반이에요. 그럼 비대상자가 시키다 했다. 그러면 우리 품위유지, 신의성실은 누가 지켜야 되죠? 기업가 소속이죠? 그럼 보존이 품위를 유지하고 다닙니다.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기 업무는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면 위반이지만 비대상이 하는 것은 위반 아니에요. 그 관점을 잘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과목은 말장난이 좀 심해요. 말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와서 하세요. 와서. 간접적으로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무슨 말이죠? 글로 쓰기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글로 일일이 다 쓰려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와서 질문하세요. 언제든지. 저 문 열려 있으니까 언제 와서 질문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 큰 어른이 무슨 부끄럽습니까? 그죠? 뭐 내외 관계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와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당당하게 뭡니까? 질문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과목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뵙지만은 저도 항상 바라는 게 제 과목으로 인해서 뭐다? 고득점이 되기를 바라요. 고득점에서 무난히 합격했다. 그 소리 듣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인연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그죠? 무한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과목으로 인해서, 참 고득점에서 도움됐다. 그게 이제 제 보람입니다. 제 보람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뭡니까? 이 강의가 좀 잘 되는 학원이 있고, 안 되는 학원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이제 반응이에요. 여러분의 반응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끝날 때, 야, 오늘 그래도 전달 참 잘했다. 시원하게 잘했다. 빠지면서 잘했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저도. 근데, 목만 아프고 강의가 전달 안 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까지 강의 전달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대답이 부족했어. 안 됐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우리 기업에 대한 이 세 가지 한번 봅시다. 다시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보면. 자, 절대적 지수입니다. 절대 지수. 절대 지수. 자, 절대 지수. 절대 지수는 무조건 지수하는 겁니다. 지수합니다. 자, 바로 암기법 가겠습니다. 사해입니다. 사해. 이 사해는 무슨 뜻일까요? 아니, 그 뜻은 그런데 법인 이름이 사해예요. 법인 이름이. 우리 법인이 이름이 상호가 사해 법인이에요. 사해 법인에 법인이니까 누가 있습니까? 임원이겠죠. 임원 이름이 뭐예요? 허결입니다. 허결이. 성이 허시고 이름이 결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이 암기법은 문장이 될 때 주어를 찾아야 돼요. 성이 누구다? 허시고 결이에요. 허결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죠? 뭐였죠? 소를 팔아먹었어요. 소양도 업무였어요. 소양도 업무였는데 이게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1년에 몇 번? 2번 지수했다. 이렇게 사해봅니다. 이제부터 봅니다. 자, 사는 사망해산. 자, 사망해산이라면 항상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떠오른 거는 뭐였죠? 청문하지 않는다. 청문. 그래서 사망해산은 당문이 청문하지 않고요.
자, 또 하나 기억나야 되는 게 우리 취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취소의 목적이 뭘까요? 취소는 목적은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등록을 막여서 실효시키는 목적이에요. 실효. 실효가 뭐죠? 효력을 빼앗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취소는 언제부터 등록이 실효될까요? 처분이 있어야 돼요. 처분. 처분이 있어야만이 뭐가 된다? 실효가 돼요. 근데 사망에서는 언제 실효됩니까? 즉시 실효돼요. 그래서 사망에서는 그 옆에 가로 있죠? 취소 요건이자 무슨 요건이다? 실효 요건이다. 처분이 없더라도 뭐가 된다? 실효된다. 실효된다. 자, 허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요? 겟을 등록했을 때. 겟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허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합시다. 허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허시, 허위, 뭐 저는 주로 거짓 이렇게 하죠. 허위. 또는 허위란 말을 빼고 부정한 방법 나와요. 부정한 방법 나옵니다. 자, 이 멘트는 모두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3번 나옵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좀 전에 나왔죠. 겟을 등록했을 때. 겟을 등록했을 때. 자, 자격 취득했을 때. 자, 지정받았을 때. 자, 모두 3번 나옵니다. 허시 3번 나와요. 자, 그러면 자, 딱 비교합니다. 하나같이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에 관한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허기를 허죠. 그 다음에 자격에 관한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정부양할 때 부. 지정에 관한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다 취소예요. 다 취소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형벌이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형벌. 3년 3천만 원. 나머지는 형벌 없습니다. 형벌. 있을 듯 하지만 없습니다. 이거 시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좀 더 깊이 본다면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포상금은 뭐죠? 무허약. 자, 다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겟을 등록했을 때만 몇 년? 3년 3천만 원. 나머지는 형벌 없다는 거. 그리고 좀 더 깊이 말하면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도 허시 중에서 뭐밖에 없다? 등록했을 때밖에 없다. 이해됐습니까? 등록했을 때. 자, 앞으로 허시 나오면 딱 정리합니다. 그래서 허위 부정한 방법 몇 년? 3년 3천 원. 자, 이제 공부하는 요령은 처분이오면서 형벌도 같이 오고 형벌도 오면서 처분 같이 이루어져요. 따로따로 하지 마라. 자, 결은 뭐죠? 결격사유. 결격사유. 결격사유입니다. 특히 결격사유는 취소인데요. 특히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이다. 임원 사원이 결격사유이다. 그러면 해당하는 임원을 몇 월 이내? 2월 이내. 2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뭐가 되죠? 취소당한다. 자, 근데 그 밑에 보세요. 결격사유 예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록 취소자,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지만 뭘 당하지 않는다? 취소당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모르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결격할 때 다시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했습니다. 일단 결격사유는 원칙적으로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자, 그 다음에 이소사기에 갑니다. 이는 뭐죠? 이중등록. 소는 이중소속. 자, 몇 년? 1년 1천만. 1년 1천만. 자, 등록증을 양도되었습니다. 또는 양도되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겠다. 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몇 년? 1년 1천만. 1년 1천만. 같이 합니다. 자,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중인 소소로 하여금 업무를 하겠다. 자, 절대 취소예요. 자, 그러면 일제는 2번 봅니다. 1년에 2번 정지를 받고 또 정지받았다? 그럼 정지를 몇 번째? 3번째에 해당할 때는 절대 취소예요. 2번 정지받은 상태에서 3번째는 심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요 사유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자, 사회법인의 허결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암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내용이 중요해요. 사는 사망, 해는 해상.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업무 진행 중에 업무. 1년에 2번요. 자, 바로 상대적 취소 갑니다.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자, 그래서 상대적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정지할 수 있다. 간청의 재량입니다. 자, 모두 11가지가 있죠. 자, 임기가 미달된. 항상 주어를 쓰죠. 여기서 주어는 허결이고, 여기에 주어는 누구죠? 법사입니다. 법사. 우리 법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군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참고삼아, 여자는 보살, 남자는 법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점쟁이에요, 점쟁이. 그냥 무조건 해왔죠. 점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임기가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임기가 미달된 사람이에요. 점 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서 점을 칩니까? 휴전계에서. 그럼 휴전계가 어딘데? 휴전선 옆에라 생각하면 돼요. 휴전계에서 점을 치는데 무슨 점을 전문적으로 합니까? 손금점을 보는 손금점.
송금점을. 그래서 임기가 매달됐기 때문에 몇 번만 볼 수 있죠? 3번만 볼 수 있다. 자, 임기 미달된 법사는 휴정계 송금점 세 볼 수 있다. 임은 뭐예요? 임시중개시스템. 천막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스템. 기는 뭐죠? 등록 기준입니다. 근데 등록 기준 미달로 외우지 말고 법인 같은 경우는 5가지 기준이 있죠? 줄줄 놔야 돼요. 작은 거 5천만 원 쭉쭉 놔야 됩니다. 자, 법은 뭐죠? 법인 겸업위반.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중개업자기 몇 가지? 6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죠? 관리대응 컨설팅 줄줄 놔야 돼요. 사는 뭐죠?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 자, 그리고 특히 임시중개시스템과 이중사무소는 똑같이 보면 돼요. 둘 다 1년 1천만 원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자, 휴는 뭐죠? 휴업 규정. 부득이한 사유 없이 몇 월 초과? 6월 초과 휴업했을 때. 자, 저는 전속을 체결한 기업이 뭐 안 했을 때? 정보 공개 안 했을 때. 다 있죠? 걔는 계약서를 허위기자거나 이중계약서 적었을 때.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이중계약서는 형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형벌 없다고. 그래서 우리 이중 시리즈 중에서 형벌이 없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중계약서. 자, 손은 뭐죠? 손해배상 책임. 다른 말로 보정 설정 안 했을 때. 자, 금은 금지행위. 또 나왔습니다. 1년짜리 뭐죠? 거수메모. 3년짜리는 관직상투였을 때. 자, 독점규제법 한번 읽어봅시다. 독점규제법. 자, 우리 프린터물요. 10번 한번 볼게요. 기업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구성원인 기업공인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조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법 27조 시정조치, 28조 가징금에 따른 처분을 2년에 2회. 그래서 독점규제법 위반해서 다른 거 외우지 말고 2년에 2회만 외우세요. 2년에 2회에 걸쳐서 자, 시정조치나 가징금 받았을 때, 2년에 2회만 외우면 됩니다. 이거는 시험 거의 안 나와요. 시험 안 나와요. 그냥 독점규제법 위반입니다. 자, 그럼 몇 미터 보세요. 11번. 최근 1년에 3회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다. 자, 1년에 3번 정지 과태료를 받고 또 뭘 받았다? 정지 과태료 받았다. 그럼 몇 번 받아봐요? 4번째. 자, 그럼 요 2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 2개. 자, 이해를 하면서 갔어요. 자, 우리 정지나 과태료는 아주 소위 말하면 사소한 위반이에요. 사소한 위반인데 이것을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될 때는 심한 뭘 하겠다? 취소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누적이 됩니다. 그럼 어떤 누적이냐 한번 봅시다. A 개업공사는 자, 연도 봅니다. 2018년 작년입니다. 5월 1일 날에 최초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해 2018년 12월 1일 날에 또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연도가 바뀌었어요. 2019년 자 4월 30일 날에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어요.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됐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최초 정지 받은 날로부터 자, 연도가 바뀌었지만 몇 년 안입니까? 1년 안에 몇 번째? 3번째 된다. 그래서 이때는 소위 말하면 삼진 아웃 시키는 거예요. 이때는 정지가 아니라 뭘 하겠다? 취소하겠다. 이때 취소는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자, 반면에 B는 자, 마찬가지로 5월 1일 날 정지를 받았어요. 정지를 받고 그다음에 요 사이에 한번 읽어볼게요. 뭐 10월 1일 날에 과태료 한 판 받았어요. 과태료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1일 날에 마찬가지로 정지를 받았어요. 정지를 받고 자, 요때 만약에 정지를 받는다. 정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정정 절대 취소예요. 근데 요때 만약에 과태료 받으면 어떻게 된다? 상대적 취소예요. 상대적 취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 사람은 1년에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단 정정정에 해당할 때는 무슨 취소? 절대 취소. 그만하면 돼요. 그래서 정지나 과태료를 4번째는 뭐다? 상대 취소고 그러나 1년 안에 3번 정지가 있다면 무슨 취소? 절대 취소. 절대 취소. 자, 절대 취소입니다. 자, 외우는 거는 여름 목입니다. 자, 그러면 취소는 후속 조치가 뭐냐면 취소는 자, 마찬가지로 반납합니다. 며칠 이내? 7일 이내 반납하고 취소는 사유서가 없습니다. 과태료 100만 원. 100만 원이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취소할 때 우리 조치가 하나 있죠. 간판 철거합니다. 간판 철거. 며칠 이내? 지체 없이 지체가 없다. 취소합니다. 자, 이제 업무 정지 남았어요. 업무 정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잡한 승계제도까지 할 겁니다. 자, 업무 정지. 마찬가지로 D편 한번 보세요. D편에 보면 위에 보면 상단에 봅니다. 1페이지 상단에. 그리고 참고 삼아 그 위에 맨 위에 보니까 뭐 한자로 뭐라 적어놨죠. 유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문제죠? 이게 뭐예요? 괄목상대. 요거 보면 갈목상대한다는 거예요. 갈목상대. 이 괄자가 뭘까요? 눈을 비비는 거예요. 눈 비빌 갈자입니다. 눈을 비비면서 상대방을 쳐다본다. 왜 눈을 비빌까요? 사람이 바뀌었다. 바뀌었다. 갑자기 얼굴이 바뀌었다든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고사성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우리 중국에 이제 오나라가 있어요. 오나라는 거 있죠? 오나라 뭡니까? 왕이 송건이었어요. 송건이. 삼국지 보면요. 이 오나라에 아주 여몽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여몽입니다. 그럼 여몽은 지금으로 친다면 뭡니까? 단무지입니다. 단무지가 뭐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사람이에요. 단순 무식이에요. 단무지인데. 그래서 용맹은 하는데 머리 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건이 한번 타일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여몽아, 요즘 장군들은 문무를 겸비해야 된다. 그래서 너 용감한 건 하지만은 좀 책략이라든지 공부를 좀 해라. 그 말을 들은 여몽이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회의가 열리는데요. 보통 때는 여몽은 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 증견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서 눈을 비비고 쳐다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여몽이 맞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여몽 보고 이제 누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갈목상대냐. 그래서 여몽이 이멘트를 했어요. 사별삼일이면 갈목상대된다. 선비는 3일 헤어져 있으면 갈목상대된다. 자, 즉 눈 비비고 다시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말은 일치월장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죠. 갈목상대 돼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 있죠? 똑같아요. 자, 그러나 요거 머리에 집어넣으면 갈목상대된다. 우리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깊은 대화, 엄밀한 대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만점 받습니다. 자, 갈목상대. 자, 뭐 별거 다 하고 있다, 그죠? 자, 갈목상대. 자, 업무정지 봅시다.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는 조금 할 말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일단 6월 이하입니다. 그 기간 6월 이하예요. 6월 이하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법인과 분사무소 별도로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별도로 할 수 있다. 업무정지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자, 3가지 기준이 있는데, 자, 1월 업무정지. 자, 6월 업무정지.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중하더라도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별표에 업무정지 3월 기준입니다. 그러면 꼭 3월이 아니라 등록 관청에서는 뭐 예를 들어 위반 경과, 동기, 횟수에 따라서 가중 경감을 하는데 그럼 최저 얼마부터? 1.5월부터 최대 얼마까지? 4.5월까지. 이해됐습니까? 부과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업무정지 6월 같으면 최저 얼마? 3월에서 최대 얼마? 9월이 아니라 6월까지 더. 가중하더라도 몇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자, 업무정지 1월은 자, 이입니다. 이는 지시입니다. 이 지시요. 자, 6월은 허결상입니다. 자, 그래서 상점 이름이 허결상이에요. 아까 허결이가 운영하는 상점이에요. 허결상점입니다. 이 허결상에는 뭐 하는 데죠? 뭐 하는 데일까요? 전통 설계. 전통 설계. 우리 한옥집 만드는 설계에 자, 부흥명인입니다. 부흥명. 자, 이 부칙 때문에 암기법이 좀 망가졌어요. 명인이다라면 참 좋은데 부흥명인이다. 자, 그러면 이는 뭐죠? 이법 명령이 말이다. 이법. 포괄적 규정이에요. 포괄적.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취소입니다. 정지입니다. 정해놨는데 혹시라도 빠져있으면 뭐다? 이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를 집어넣겠다. 자,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 규정이랍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용인 신고 안 했다. 업무정지 매달 1월. 가장 대표적인. 자, 기업이 계약금 등 관리 규정 위반했다. 업무정지 1월. 가장 대표적인 1월입니다. 자, 허는 뭐죠? 정보를 허위로 공개했을 때. 거래정보망에 기업이 정보를 허위로 공개했을 때. 자, 결은 결격사유. 누가 결격사유일 때? 고용인이 결격사유일 때. 고용인이 결격사유. 여러분 지금 표를 보면서 따라잡으세요.
지금 7번 볼 게 아니라 최를 법에 따라서요. 고용인이 결격사유다. 근데 이 고용인도 몇 월 이내? 2월 이내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법인의 임원이 결격이다.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고용인이 결격이다. 업무 정지, 유관. 자, 상은 뭐죠? 상대적 취소. 그래서 아까 상대적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 했죠? 이때 정지할 수 있다. 몇 월? 6월 정지. 근데 이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정지로 가는 거는 1년에 1회 하나입니다. 1년에 1회 하나입니다. 그럼 만약에 1년에 2번 상대적 취소 위반했다. 무슨 사유? 절대 취소된 거예요. 바로 취소해버린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 했을 때는, 자, 예를 들어 기업이 금정이 했습니다. 꼭 취소하는 게 아니라 정지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정지는 몇 월? 6월 정지. 자, 회는 억지로 만들었어요. 1년에 2회 정지 과태료를 받고 또 과태료에 나갈 때. 그러면 정지나 과태료가 몇 번째? 세 번째. 자, 6월입니다. 주로 시험은 3월이 봐야 돼요. 3월 쭉 따라가 보세요. 저는 뭐죠? 전속계약서. 자, 작성하지 않고 몇 년? 3년 보관했을 때. 통은 거래 완성 사실을 말했을 때, 통보 안 했을 때.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 안 했을 때. 자, 9번에입니다. 거래정보망에 가입한 기업이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몇 월? 6월. 통보 안 하면 몇 월? 3월. 자, 확인 설명서 교부. 그리고 몇 년? 3년. 보존 서명 날이나 했을 때. 자, 거래계약서 교부 몇 년? 5년. 서명 날이나 했을 때. 자, 쭉 봐야 됩니다. 부는 부칙이 뭐 위반했을 때? 업무지역이 위반했을 때. 자, 명은 명령 위반했을 때. 이는 인장 미등록 미상했을 때. 자, 외우는 건 이런 목입니다. 전통석이 분명이다. 그래서, 자, 우리 아직 이제 5월달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자, 이거 조금 외우세요. 외웁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정지는 시효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효제도. 자, 우리 교재 한번 밑을 치고 한번 가겠습니다. 시효제도. 자, 235페이지 4번 보세요. 235페이지 4번 봐요. 맨 위에 보면. 자, 아주 한 줄밖에 없어요. 한 줄. 업무 정지는 사유 발생부터 235페이지 맨 윗줄. 업무 정지는 사유 발생하부터 3년 경과할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시효제도가 있어요. 자, 이거 좀 설명하고 갑시다. 시효제도가 있어요. 시효제도입니다. 자, A는 지금 업무정지. 지금 옆에 있는 업무정지. 자, 우리 법에서는 사유 발생이란 말을 합니다. 사유를 발생시켰어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했다. 이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시켰습니다. 자, 근데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3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럼 우리 업무정지 처분은 누가 합니까? 등록관청이 하죠? 그럼 등록관청이 이제 그 사실을 적발했어요. 적발하고요. 자,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니까 3년 경과된 일 가지고는 뭐하지 않는다? 처분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요. 자, 기업이, 이제 등록관청이 기업 사무실에 갔어요. 그래서 계약서 한번 봅시다 하니까 이 계약서를 보았는데 이 계약서에 도장이 빠져있어요. 서명 날인이 빠져있습니다. 무슨 사유죠? 업무정지 3월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업무정지입니다라고 하려니까 이 계약서가 언제 거예요? 3년 전에 계약서예요. 그래서 3년 지난 일 가지고는 뭐하지 않겠다? 처분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제도? 시효제도. 그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효제도는 업무정지만 했어요. 업무정지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정지나 취소는 시효제도가 없어요. 시효제도. 그럼 취소는 10년 전에 일 가지고도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했죠. 업무정지만 무슨 제도 있다? 시효제도 있다. 사유 발생부터 3년 경과할 때 할 수 없다. 시효제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머리 아픈 거 할까요? 머리 아파요. 요거 합니다. 승계제도. 머리 아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읽어봅시다. 교재 읽고. 236페이지. 자, 교재입니다. 교재. 자, 이거는 이 법 조문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237페이지를 쭉 한번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자, 쭉쭉 읽습니다. 다 법 조문하고 똑같습니다. 자, 237페이지. 자,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신고 전에 기업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다음에 폐업신고 전에 기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 효과는, 자, 이것은 중요합니다. 밑줄 칩니다. 처분일로부터 밑줄 쳐요. 1년간 다시 개설 등록한 적에 승계된다. 그 다음에 3번에요. 재등록 기업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요. 자, 행정처분 예입니다.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다시 개설 등록한 날까지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할 때, 그래서 박스 안에 1번은 3년 초과할 때 옆에다가 취소 X 해놨어요. 취소 X, 등록 취소 X입니다. 그 다음에 폐업 기간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 기간이 1년 초과할 때 옆에다가 정지 X 해놨어요. 3년 지나면 취소할 수 없고 1년 지나면 정지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기간. 재등록 기업에 대한 결격기간은 처분일부터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하는 기간이다. 그 다음에 5번에 재등록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까지 읽고 설명합니다. 법인기업은 법인기업 공유사를 법인 대표자로 보아 법인 대표자에 관한 행정처분,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요게 승계제도입니다. 지금 빨리 읽어봤는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파트 어려워요. 자, 칸이 될란가 모르겠네. 자, 제목이 이제 승계제도입니다. 승계제도. 자, 이 승계제도는 기업한테만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승계제도, 행정승계제도. 자, 설명 잘 들어보세요. A란 기업은 이번에 위반했습니다. 사유를 발생시켰어요. 그럼 어떤 위반했냐? 취소 사유 또는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위반하고 그 사실이 적발됐어요. 관청으로부터 적발됐어요. 그러나 아직 관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적발된 상태예요. 적발됐는데 그러면 이때 위반하고 적발됐을 때 이 A는 자, 폐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번에 취소당할 일이 적발됐어요. 정지당할 일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취소당하기 전에 폐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폐업했을 때 폐업한 기업한테는 행정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폐업하면 기업이 아니잖아요. 행정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폐업하고 이 사람이 이제 업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시 살거분이 다른 장소에서 재등록을 한 거예요. 재등록을. 그러면 재등록한 기업은 과거의 위반 사실이 없어집니까? 승계가 됩니까? 승계됐다는 거예요. 승계입니다. 승계됩니다. 그래서 재등록 기업한테 옛날 일 가지고 뭘 하겠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하겠다는 거예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위반 안 했지만은 과거 일 가지고 뭘 하겠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하겠다. 이까지는 이해됩니까?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폐업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즉 폐업했던 기간이 만약에 3년을 초과했어요. 3년을 초과했을 때, 3년 초과했을 때는 굳이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자, 이유를 생각합시다. 우리 등록 취소 당하면 몇 년 동안 결격입니까? 3년 동안 결격이죠? 근데 알아서 3년 쉬었어요. 굳이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이해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2년 쉬었어요. 2년 폐업했습니다. 취소합니까? 합니까? 합니다. 하더라도 폐업 기간을 빼주는 거예요. 2년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결격기간이 몇 년 된다? 1년이 된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업무 정지는 최대 기간이 몇 월이에요? 6월이죠? 그래서 폐업 기간이 1년 지났습니다. 1년. 이때는 6월이 아닙니다. 1년을 초과했을 때는 뭐 하지 않겠다? 정지하지 않겠다. 정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폐업 기간이 1년 지나면 취소하지 않고, 폐업 기간 3년 지나면 취소하지 않고, 1년 지나면 뭐 하지 않겠다? 정지하지 않겠다. 자, 이게서 또 머리 아파요. 아까 업무 정지는 몇 월 지나면 할 수 없다?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무슨 제도? 시효제도. 1년 지나면 할 수 없다. 무슨 제도? 승계제도. 자, 여기서 폐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업무 정지는 1년이에요. 이해됐습니까? 폐업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몇 년? 3년.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자, 이거는 지금 ING고, 이제 정가입니다. A가 A 시절에 이제 정가 기록이에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처분을 받은 정가가 있습니다. 업무 정지를 받거나 또는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업무 정지나 과태료는 자, 만약에 폐업하고 재등록하는 순간에 마찬가지로 없어집니까? 따라갑니까? 따라간다. 왜 따라갈까요? 아까 1년에 두 번 정지받고 또 정지받았다.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1년에 3번 정지나 과태료를 받고 또 정지 과태료 받았습니다. 무슨 취소? 상대 취소. 1년에 2번 정지 과태료 받고 과태료 받았습니다. 뭐죠? 업무 정지. 그래서 부가하게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 근데 이거는 무한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처분일부터 몇 년간만? 1년간만 따라간다. 1년간만 따라간다.
앞에 1이 뭐죠? 1년간 만들어놨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이 사람이 이제 폐업을 언제 했냐면, 폐업을, 자, 2019년 4월 1일 날에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재등록을 언제 했냐? 예를 들어 7월 1일 날에 자, 재등록을 했어요. 같은 해 7월 1일입니다. 3개월 쉬었다가 재등록을 했어요. 그럼 업무 정지는 언제 받았느냐? 언제 받았냐면 2018년 10월 1일 날에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언제 받냐? 12월 1일 날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 정지는 언제까지 들어간다? 2019년 10월 1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 언제까지? 10월 1일까지. 과태료 있습니다. 언제까지? 12월 1일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자, 7일 날 재등록했죠? 그래서 8월 1일 날에 만약에 자, 업무 정지를 당했다. 과태료 할게요. 과태료 당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정지, 과태료. 뭐다? 업무 정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9월 1일 날에 또 과태료 한 판 받았다. 정지, 과태료. 뭐가 된다? 상대적에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업무 정지 과태료는 언제부터? 처분일부터. 이 처분일 대신 폐업이라면 틀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처분일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법인이 만약에 위반하고 해산했어요. 법인이 위반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폐업했습니다. 그럼 이때 법인은 누구한테 따라간다? 대표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표자. 법인은 대표자가 된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성계제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다시. 첫 번째, A는 지금 위반했어요. 취소나 정지를 위반하고 그 사실이 적발됐어요. 취소 정지 당하기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고 다시 재등록했을 때는 옛날 일이 뭐가 된다? 성계가 된다. 그래서 재등록 기업에게는 옛날 일이지만 취소나 정지를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폐업 기간에 따라서 이제 그걸 고려하는데요. 폐업 기간이 만약에 3년 지나면 맞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는다. 폐업 기간이 1년 지나면 맞지 않는다? 정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 이거는 정가입니다.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처분일부터 몇 년간? 1년간 선고된다. 1년간. 그러니까 이해됐죠? 이게 바로 무슨 제도? 선계제도. 이거는 꽃자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야.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고요. 자, 바로 연결해서 263페이지로 넘어가세요. 263페이지. 263페이지.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은 이 프린터물 자, 보고 벌칙 펴주세요. 벌칙. 자, 지금까지 우리 행정처분을 봤어요. 행정처분은 쉽게 말하면 취소 정지를 묶어서 행정처분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번에 이제 벌칙을 보는데, 그럼 왜 벌칙이 생겼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합시다. 아까 무등록이나 중개 보조는 아무리 위반하더라도 뭐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게 또 무슨 제도가 있다? 벌칙이라고 했다. 벌칙. 그래서 이 벌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행정형벌이 있어요. 형벌. 자, 두 번째가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질서벌. 자, 그래서 질서벌은 다른 말로 과태료라고 부릅니다. 과태료. 자, 그리고 형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3년 3천만 원. 3년. 저는 이렇게 적지만은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3천만 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벌금. 1년만 원. 자, 과태료 500만 원 있어요.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적힌 숫자는 전부 다 뭐다?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그래서 읽을 때 뭐라 읽는다? 이하라 읽어야 돼요. 이하라. 아주 옛날 시험이에요. 참 지저분합니다. 3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상 이하를 제가 따지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하입니다. 이 동네는 전부 다 뭐다? 이하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공부하는 유형입니다. 공부하는 유형은 A는 이번에 한 건의 위반 행위가 있어요. 한 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처분, 취소나 정지를 당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에 대해서 형벌도 부과되느냐? 형벌 부과돼야 안 돼요? 된다. 이것을 뭐라 부르죠? 병과된다. 병과. 그럼 왜 병과될까요? 우리 처분권자와 형벌 부과권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형벌은 누가 부과합니까?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것도 물어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러면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구 마음이죠? 판사 마음이에요. 판사 마음. 그래서 어떨 때 징역 부과합니까? 이건 판사 마음이에요. 판사가 사정에 따라서 교도소 보내거나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게 궁금한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교도소에 콩밥 먹습니까? 쌀밥 먹습니까? 저 몰라요. 무슨 말이죠? 즉 쉽게 말하면 절차는 알 필요 없다. 절차는 알 필요 없다. 그냥 뭐만 하면 된다? 사유만 하면 돼요. 사유. 그냥 그대로 외우면 돼요.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뭐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사유만 하면 된다. 사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처분 외우면서 형벌 외우고 형벌 외우면서 뭐 되어라? 처분도 같이 해라. 같이. 이게 하이라이트. 그러면 부피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부피가. 무슨 말이죠? 따로 하지 마라. 따로. 그래서 원래 국밥도 두 가지가 있죠. 그냥 국밥이 있고 따로 국밥이 있어요.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해라. 같이 해라. 그래야 부피가 줍니다. 자, 두 번째. B는 한 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가태료도 받느냐? 가태료 변가되지 않습니다.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가태료 부과권자도 똑같기 때문에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가태료는 뭐가 중요하면 누가 누구한테 부과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대상자가 뭐냐.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유일한. 자, 가태료도 처분도 받고 가태료 받는 게 우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정에서 운영규정 위반했습니다. 운영규정 위반하면 자, 우리 아까 취소당한다 했죠? 취소당하고 유일하게 뭐다? 가태료예요. 이게 유일한 일입니다. 나머지는 변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태료는 물론 사유도 외워야 되지만은 부과권자 대상자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절차가 필요 없어요.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요. 행정처분 5문제. 이 가태료 이 벌칙 2문제 나왔어요. 보통 한 4문제 2문제 나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처분 벌칙은 단순히 6, 7문제짜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10문제 이상짜리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문에 꽃감에 약방의 감초처럼요. 막 끼이던 거예요. 그래서 처분 벌칙이 안 되고는 절대 고득점 하기 힘들어요. 고득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처분 벌칙은 여러분의 이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하면서 마무리 지었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또 벗어놓는 게 아니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제 앞으로 더울 때 이제 붙이면서 그죠? 시원하죠? 시원하면서 하나씩 외우면 돼요. 하나씩.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이제 무조건 뭡니까? 막 이래 하지 말고 서로 배틀하면 돼요. 배틀. 그죠? 친구끼리 밥 내기 배틀하면 되죠? 우리 가태료 500만 원 배틀하자. 주고받고. 저하고 배틀할 사람 얼마든지 오세요. 무슨 말이죠? 저하고. 자, 뭐 틀리면 한 대씩 집합기 이러면서 얼마든지 오세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3년짜리 보세요. 3년짜리. 자, 2페이지 3년짜리 보세요. 자, 3년 3천만 원입니다. 자, 3년 3천만 원은 자, 3가지예요. 무허금입니다. 근데 금쟁이라 이러지 말고 그냥 금쟁이는 약속을 했죠. 관직상투. 무허 간직상투. 그래서 3년짜리는 무허 간직상투로 외우면 편합니다. 자, 안에 무는 뭐예요? 무등록 기업공개사. 무등록 기업공개사. 자, 우리 항상 형벌하면서 처분도 외워야 했죠. 자, 앞 시간 생각합니다. 무등록 기업은 절대적 취소입니까? 상대적 취소입니까? 무슨 행정처분 없어. 처분 없어. 아까 무등록은 행정처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비록 개떡같이 물어봐도 여러분은 뭐죠? 찰떡같이 답합니다. 찰떡같이. 무등록 없습니다. 허위 부정함만 보러 개설 등록했다. 절대 취소입니까? 상대 취소입니까? 절대 취소. 자, 찾아야 되죠. 사회법인의 허기리 할 때 그 같은 어시에 찾아야 돼요. 그렇게 찾아보라고. 자, 그 다음에 금쟁이 있습니다.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상대적. 송금점 할 때 금이에요. 상대적.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바로 1년짜리 갑니다. 1년차만. 자, 항상 우리 문장 긴 거는 주어를 맞춰야 돼요. 주어. 여기서 1년짜리 주어는 누구죠? 양이사입니다. 양시성을 가진. 자, 정식이사가 아니라 뭐다? 임시이사입니다. 양임시이사가. 양임시. 항상 양시입니다. 양시성을 가진 이사. 항상 그래서 문장이 한 10글자 될 때는 주어를 찾아야 돼요.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양임시이사가 무슨 일을 했죠? 뭘 했죠? 소표시를. 마찬가지로 금쟁이였습니다. 우리 금쟁이는 1년짜리 뭐로 약속했죠? 거수메모. 였습니다. 자, 이거는 잘한 일이 아니죠? 뭐다? 비밀이다. 비밀. 그래서 여기다 이제 받침만 넣으면 돼요. 양임시이사가 자, 소표시를 금쟁이 한 것은
한 것은 비밀일 거유 됐어요. 일 거유. 무슨 버전? 충청도 버전. 충청도. 비밀일 거유. 비밀일 거유. 충청도 버전입니다. 자, 이때 일은 1년의 일이다. 디테일. 자, 양은 뭐예요? 자격증 등록증보다 양도되어 양수되어. 양도되어 양수되어. 자, 임시중개시설 났죠? 자, 그 다음에 이는요? 이중등록. 이중등록. 사는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 자, 소는 뭐죠? 이중소송. 자, 표시는 기업이 아닌 자가 뭐 했을 때? 표시 강구했을 때. 자, 또 금쟁이 났습니다. 거수 매매했을 때. 그래서 금쟁이는 이렇게 정리하면 힘들어요. 자, 비밀전수 위반했다. 그리고 비밀전수 위반은 유일한 무슨 죄?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뭐 위반했죠? 정보 위반했을 때. 정보. 유는 유사명칭입니다. 유사명칭. 유사명칭 두 가지. 아닌 자가 행사하는 거.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기업이 아닌 자가 행사하는 거. 유사명칭 사지. 자, 또 행정처분 갑니다. 양도되어, 양수되었다. 무슨 취소? 절대, 양도되어는 특히 절대 취소. 임시중개시설물 뭐죠? 상대 취소. 임기공사 할 때 임. 자, 이중등록 무슨 취소? 절대 취소. 허결이 할 때 이. 자, 이중사무소 무슨 취소? 상대 취소. 법사 할 때 사. 찾아라, 찾아라. 자, 소는 뭐죠? 이중소속. 무슨 취소? 절대 취소. 자, 기업이 아닌 자가 표시 강구했다. 이건 행정처분 없습니다. 금지행위 무슨 취소? 상대 취소. 비밀전수 행정처분 없어요. 거래정보 사업자 정보했다. 지정에 관한 무슨 취소? 상대 취소. 허운정할 때 정. 자, 그 다음에 유사명칭 없습니다. 없다. 자, 1년짜리, 3년짜리. 자, 하나만 더 하면요. 이 형벌은 고용인지 만약에 형벌에 해당한다. 고용인이 형벌에 해당합니다. 3년 3천만 원, 1년 1천만 원이다. 기업에게도 벌금형 가겠다. 무슨 규정? 양벌 규정. 양벌 규정. 기업은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간다. 다만 주의와 감독을 철저했다면 벌금 가지 않는다. 또 하나 양벌 규정한 벌금은 뭐가 아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다.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자, 그럼 이제 가태료 갑니다. 가태료. 자, 그 밑에 이제 가태료 보세요. 가태료. 가태료 보면. 가태료 보면은. 자, 가태료도 아까 부가권자 대상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암기법 설련입니다. 설련. 사람 이름이랬죠? 설련이 운명을. 자, 500번 공개 해명하세요. 공개. 자, 설은 뭐죠?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을 이뤘다. 누구 이야기죠? 기업 이야기. 기업이 확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한테는 누가 부과합니까? 등록 간청이 부과한다. 등록 간청. 자, 얘는 뭐죠? 연수교육. 연수교육. 우리 연수교육은 누가 받습니까? 기업과 소속.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하죠?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래서 요것도 가집니다. 나머지는 다 국장입니다. 자, 운명은 누구 이야기죠? 거래정보사업자. 그렇습니다. 운영 규정 위반했을 때, 명령 위반했을 때. 공개 해명은 누구 이야기죠? 협회. 우리 저번주에 했죠? 실적을 공시 안 했을 때. 개선 명령 따르지 않을 때. 임원에 대한 해임 요구 불응했을 때. 명령 위반했을 때.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협회는 누가 부과하죠? 국장이 부과합니다. 이렇게 정리되죠. 그래서 설련이 운명 500번 공개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같은 거 갑니다. 100만 원. 자, 100만 원 가태료는 그 밑에 있죠. 100만 원 가태료는 그 오른쪽에 보니까요. 가태료 부과 기준표를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게 시험 나왔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100만 원 이하입니다. 100만 원 이하에 들어있다. 자, 휴. 한숨 소리입니다. 휴. 한숨 쉬면서 누구를 부르죠? 누구를 불러요? 이복의 자네. 이복의 자네. 자네 이름이 뭐예요? 삼식이. 그 다음에 등록사항을 문자로서 50번 표시하기. 자, 휴. 무슨 신고? 휴업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했을 때. 다 있습니다. 이는 뭐죠? 이전 신고했을 때. 이전한 날부터 며칠? 11일에 신고했을 때. 자, 보는 보정정서 4번 교부 안 했을 때. 자,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이때 교부하면서 설명도 안 했을 때. 설명하는 건 4가지 보정기간. 보정 소재지, 보장금액, 보장기간. 걔는 뭐죠? 개시험 위반했을 때. 등수보자 개시 안 했을 때. 자격증 위반했을 때. 자, 이 자격증 위반납은 누가 부과하죠? 교부실사입니다. 교부실사.
교부실사. 자, 며칠이네? 7일이네. 반납했을 때. 그래서 가태료 100만 원은 다 등록관청인데 요것만 누가 부과한다? 시도지사 부과해요. 시도지사. 나머지는 다 등록관청입니다. 자, 등록증 반납 안 했을 때 마찬가지로 7일. 간판의 문자 사용. 자, 세 가지 한번 봅시다. 간판에 쓸 문자 사용. 자, 1. 기업이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 자, 2. 부칙 6조 2항의 기업이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를 사용한 경우. 3번에 5개 광고물에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 표기 안 했을 때. 그 세 가지 위반하면 가태료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자, 마지막. 자, 표시하면서 자, 명시를 안 했을 때. 기업이 명시할 때. 이때 명시할 사항 몇 가지? 4가지. 성명, 연수. 다 옆에 있죠? 자, 조심해야 게. 기업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몇 년? 1년 채만. 기업이 광고하면서 명시 안 했을 때 가태료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자, 1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합시다. 그래서 우리 부가 기준이 붙는 거는 4가지가 있어요. 부가 기준 붙는 4가지입니다. 자, 좀 전에 봤던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 가태료 500, 가태료 100만 원 했어요. 100만 원 했습니다. 이 부가 기준 4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업무정지, 자격정지 표 한번 보세요. 표 보니까 그 표의 별표에서 뭐라 적혀있죠? 그 위에 상단에 뭐라 적혀있죠? 시행규칙. 그래서 이 기준표는 업무정지는 시행규칙에 써나고 있어요. 시행규칙. 자, 다른 말로 무슨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다. 근데 지금 유의물 보세요. 한 장짜리 가태료표 보세요. 가태료표 보니까 어디서 정해놨죠? 시행령 정해놨다. 시행령.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자, 다시 업무정지나 아까 6월 3월 하는 이 부가 기준은 어디서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고, 가태료 20, 30, 50이는 어디서 정한다? 시행령에서 정한다. 그래서 모든 부가 기준은 시행령이 정한다면 틀립니다.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어디서? 시행규칙. 이게 중요해요. 시행규칙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늘 자, 행정처분 벌칙은 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걸 이제 외우는 거는 누구 목이다? 내 목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항상 형벌을 내면서 처분도 같이 외웠어요. 그러면 부피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경지를 제가 요구하냐면요. 기업이 만약에 이중 사무소를 듣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어본다면, 자, 여러분은 1년 1,000만 원 상대적 취소입니다. 바로 손대면 톡 하고 나와야 돼요. 이게 제가 바라는 경지예요. 왜냐면 자, 사회법인 이러면 너무 늦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주 하다 보면 그리 돼요. 자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옛날에 이제 학원에 강의할 때요. 또 운전할 때가 있어요. 운전에. 제가 이제 집이 부산 남구인데, 부산에서 예를 들어 창원에 성산구에 학원이 하나 있어요. 강의를 갈 때. 처음에 이제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신경 써요. 좌회전, 우회전 해야 되고, 또 속도도 지켜야 되고 신경 써요. 그래서 처음 몇 번에는 신경 쓰는데, 한 1년 다니다 계속 같은 길을 반복하다 보니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시동 켜고 난 다음에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CD 들어요. 오늘 무슨 노래 듣지? 이제 팝송 들을까? 가요 들을까? CD 들어요. 그럼 CD 듣다 보면 자동으로 도착해요. 즉, 익숙하면 뭐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이것도요, 조금 경지가 있어요. 고비가 있다.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귀에 확 들어오면서 안개가 싹 거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몇 점 경지다? 80점 경지예요. 80점 경지다. 80점에서 85점 경지가 되는 거예요. 좀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최종 경지는 몇 점이라죠? 95점입니다. 95점은 나중 이제 문제지를 보면요, 답들이 손을 들고 있어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손을 들고 있다. 환각의 경지가 보여요. 환각의 경지. 그게 이제 95점 경지. 그래서 우리가 법령은 제대로 다 맞춰야 돼요. 법령은 맞춰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뻔한 거죠. 근데 조금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5월달까지는 안 해요. 5월달까지는 안 하고, 자, 그 책은 어디 펴놓고 시시느냐면, 쭉 넘어가서 부동산 신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277페이지. 자, 펴놓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